여기 후진국 한국은 유럽에서는 이미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 유럽 사람들은 중국 오성홍기만 봐도 벌벌 떨 만큼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유럽에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건지 지금 저와 함께 그 사연 만나러 가볼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리면서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 장이라고 해요. 26살에 드디어 유럽 여행이라는 꿈을 이루게 된 거였거든요. 제 가방에 달린 반짝이는 중국 국기 열쇠고리를 살짝 고쳐매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신경 썼어요. 제 휴대폰 케이스에도 똑같이 자랑스러운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전 세계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를 바랐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동료들도 여행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항상 말하곤 했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부유하고 강대해졌으니까 모두가 우리를 존중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걸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정말 기대됐어요. 그런데 공항을 걸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미소를 짓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상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국기를 보고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한 무리의 나이 든 독일인들은 마치 제가 가까이 가는 걸 피하려는 듯 멀리 돌아갔어요. 뭔가 혼란스럽고 약간 무섭기까지 했어요. 이건 전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택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 했어요. 저기요. 최대한 잘하려고 영어로 말했어요. 택시 어디서 탈 수 있나요? 데스크에 있던 여자가 제 중국 국기 열쇠고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밖에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고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섰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출구로 걸어가는데 두 명의 젊은 여자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중국인 관광객이네. 한 여자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길에 침을 뱉지 않거나 자기 애가 공공장소에서 오줌을 싸지 않으면 좋겠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들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걸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비행기에서 느꼈던 그 설렘은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건 전혀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택시를 찾으면서 나쁜 감정을 털어내려고 애썼어요.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도시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번 여행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중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택시에 올라타면서 가방을 꼭 안았어요. 갑자기 중국 국기 열쇠고리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걸 숨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택시 기사가 지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호텔 이름을 말할 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공항을 떠나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를 바라봤어요. 모든 게 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건물도, 차도, 심지어 나무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번 여행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모두에게 중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잊지 못할 모험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가 말을 걸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일이 틀어져 버린 걸까요? 모든 중국인들이 여행할 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걸까요? 집에서 봤던 뉴스들이 생각났어요. 세계가 이제는 중국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모두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던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제가 겪고 있는 일은 그 이야기들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결심했어요. 이 안 좋은 시작이 제 여행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요. 어쩌면 중국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더 크게, 더 명확하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제가 세상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아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시는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어요. 긴 비행과 공항에서의 스트레스로 다리가 떨렸어요. 로비로 걸어가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알던 중국과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정말 외롭고 막막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도착한 이후로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친절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피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럽고 슬펐어요. 그날 아침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가보기로 했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좀 나아질까 싶었죠. 음료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제가 꿈꿨던 유럽 여행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이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여자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친절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저는 그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고마웠어요. 저는 지우라고 해요.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내 문제를 털어놔도 될까?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너무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새 저는 독일에 오기 전에 얼마나 설렜는지 중국인 관광객을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얼마나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어요. 지우 씨는 내 말을 경청하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는 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그녀에 대해 모른다는 걸 깨닫고 물었어요. 한국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저는 독일어를 배우러 왔어요. 이게 벌써 제 5번째 언어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을 중국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여자는 혼자서 자신감 있게 여행하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내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게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우 씨와 대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여행 경험과 언어를 배우는 과정, 그리고 유럽 문화에 대한 관찰을 이야기해 줬어요. 독일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마도 지우 씨의 도움으로 이 여행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왜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도시를 함께 돌아보실래요? 지우 씨가 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들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카페를 나섰고 며칠 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우 씨와의 이 우연한 만남이 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였어요. 그녀는 단지 프랑크푸르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예정이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프랑크푸르트의 매력적인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지우 씨는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현지 시장에도 갔고 그녀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독일 음식을 맛보게 도와줬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지우 씨가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쉽게 소통하는지였어요.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독일어로 몇 마디를 건넸어요.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했어요. 제가 받았던 차가운 반응과는 너무 달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마인강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지우 씨,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도움이 돼서 기뻐요. 릴리, 여행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다른 방식의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당신이 이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이미 지우 씨와 함께한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강가에 앉아 있으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지우 씨의 친절에 대한 감사함,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 너머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호기심까지. 그때는 몰랐지만 내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지우 씨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 자신, 내 나라, 그리고 세상 속 내 자리에 대해 도전하게 될 자기 발견의 길을 걷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우 씨와 함께 귀여운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우 씨가 프랑크푸르트를 같이 구경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우 씨가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오래된 레머 광장이었어요.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지우 씨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상점 주인들도 그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했고 다른 관광객들도 종종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모두가 당신을 보며 기뻐하는 것 같아요. 지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독일어로 몇 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를 돌아다니며 저는 지우 씨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항상 사진을 찍기 전에 허락을 구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말했고 독일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몇 마디라도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제야 제가 아주 다르게 행동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붐비는 곳에서 전화로 크게 떠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진을 찍었으며 제가 중국어로 말하면 모두가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괴테하우스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무심코 오래된 책상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지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속삭이며 만지지 마시오라고 적힌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표지판을 읽지 않아서 중요한 유물을 망가뜨릴 뻔한 거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사진을 찍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해야 할 장소에서 크게 떠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볼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 역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우 씨, 박물관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독일에도 말이에요. 지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양방향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배우려고 하고 얼마나 더 잘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독일에 와서 중국의 훌륭함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존중과 문화 이해 그리고 겸손함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본 것과 배운 것들을 곱씹었어요. 지우 씨의 독일에서의 경험과 제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봤어요. 왜 중국보다 작은 나라 한국이 여기서 더 호감을 얻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던 중국 국기, 열쇠고리와 핸드폰 케이스가 이제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진정한 존중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내일은 지우 씨처럼 행동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말도 좀 더 조용히 하고 독일어 단어 몇 개라도 배워서 써보고 주변 사람들과 문화를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지우 씨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저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잠에 들기 전 저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지우 씨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지우 씨처럼 더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을 나서면서 주변을 더 신경 써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처음 들른 곳은 클라인마르크탈레라는 큰 실내 시장이었어요. 신선한 식재료와 지역 특산품들로 가득했죠. 저는 지우 씨가 상인들과 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르는 음식에 대해 질문하고 심지어 시식도 해보더라고요. 저도 독일어를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치즈 가판대로 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지우 씨가 가르쳐준 말을 했죠. 치즈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한 것 같았어요. 판매자는 크게 웃으며 저에게 치즈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제 독일어가 괜찮다고 칭찬해줬죠.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독일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그제서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은 아름다운 세부 장식이 있었고 독일 사람들의 행동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니 그들도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를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중요한 건물이에요. 밖에 서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시끄럽게 중국 경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앞에 서려고 사람들을 밀치고 비싼 카메라로 셀카를 찍기 바빴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죠. 갑자기 한 관광객이 표지판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도 주워서 세우지 않고 그냥 웃으며 지나가더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달려가서 표지판을 바로 세웠어요. 그때 건물에 반짝이는 대리석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잠시 동안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며칠 전에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시끄럽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더 사려 깊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근처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다가가 죄송해요 라며 시끄러운 관광객 무리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경비원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진정한 존중은 경제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우 씨에게 돌아갔을 때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예전에 제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고 배운 것들에 감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잘 대표해야겠다는 결심도 들었어요. 있잖아요. 지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감정을 눈치챈 것 같았죠. 자신을 분명히 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중국 관광객 무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걸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배울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증권거래소를 떠나면서 저는 단순히 건물만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오래된 생각들과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더 나은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어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너무 단순했다는 걸 깨달았죠. 중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저 스스로가 특별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존중은 어디 출신인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얻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우 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떠올랐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되 과시하지 않았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또 다른 중국 관광객들도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보였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밀치고 현지 규칙을 무시하는 모습이 이제는 민망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희망도 생겼어요. 며칠 만에 제가 이렇게 변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가면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행할 때 더 배려하도록 권하고 싶었어요. 잠에 들기 전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어요.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 그 배움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제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됐거든요. 며칠 동안 새로운 경험들로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지우 씨가 제 옆에 있어서 그런지 프랑크푸르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죠. 이제는 사람들이 저에게 맞춰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이곳 문화에 자연스럽게 섞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우리는 독일 전통 맥주 정원에 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낯선 음식과 음료를 보고 코를 찡그렸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걸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강한 냄새가 나는 치즈에 양파를 곁들인 핸드kä제를 맛보고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사과 와인인 아펠바인도 마셔봤어요. 맛이 중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즐겁게 먹을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웨이터와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간단한 독일어 단어와 예의 바른 몸짓을 사용하더라고요. 웨이터도 그들의 노력에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메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추천 요리도 적극적으로 소개해줬거든요. 저는 지우 씨를 바라보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말했죠. 왜 한국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환영받는 걸까요?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데도 말이죠. 다들 한국인들을 정말 반기잖아요. 지우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라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의, 존중,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요. 여행할 때는 단순히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한다고 배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중국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배웠지만 여행할 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 적이 있었나. 그런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행동하는 방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어요. 우리 음악, 드라마, 음식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었지만 여전히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마침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은 젊은 독일 여성이 한국 보이밴드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게 보였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티셔츠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알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문화를 강요하거나 존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나누는 게 중요한 거군요. 지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멋진 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말이죠.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다시 걸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보는 방식도 그 속에서 제 위치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그날 저녁, 지우 씨와 저는 마인강을 따라 산책하며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잔잔한 강물에 그 색이 반사되고 있었죠. 가족들이 저녁 산책을 하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친구들은 강변 벤치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중국에서의 저녁 풍경과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어요. 있잖아요. 제가 조용한 침묵을 깨며 지우 씨에게 말했어요. 이 여행이 저를 이렇게 많이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히려 제 자신과 세상에 대해 많은 걸 배우고 있네요. 지우 씨는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이 아무래도 그런 힘이 있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 모습이 놀라울 때도 있고요. 저는 증권거래소에서 본 중국인 관광객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동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났어요. 집에 가면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비판적이거나 비애국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지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릴리의 경험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줬던 긍정적인 상호작용들,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국제적인 여행 매너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저는 들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글들, 공유할 수 있는 사진들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어쩌면 문화교류 행사도 기획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의 전통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한순간에 제 나라의 모든 행동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부터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서도 해외에서도 중국을 더 잘 대표할 수 있을 거예요. 지우 씨, 제가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냥 구경시켜준 것만이 아니라 제 시야를 넓혀줘서요.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릴리. 하지만 이건 릴리 당신이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앞으로도 그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면 릴리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걸음을 옮길 때 프랑크푸르트의 불빛들이 우리 주위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어요. 앞에 놓인 여정은 길했지만 저는 그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여행은 곧 끝나겠지만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서 있던 마지막 날,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난 일주일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지우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수 씨, 모든 면에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지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스스로 배운 거예요. 릴리, 저는 단지 당신 내면에 이미 있던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에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나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시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긴 비행 동안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리고 독일 문화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떠올렸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인 나쁜 행동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독일어로 말을 걸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려고 노력했을 때 현지인들과 교감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도 지우 씨와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지만 조용하고 겸손했어요. 항상 예의를 지켰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할 때 저는 결심했어요. 중국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저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다고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행할 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권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중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경제가 강하다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 예술, 전통, 옛 철학 같은 더 깊은 것들을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면 왜 중국은 못할까?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세상이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요. 여전히 제 배낭에는 중국 국기 모양의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저에게 우월감을 주기보다는 제게 책임감을 상기시켜줬어요. 여행할 때 저는 제 나라를 대표하니까요. 제 행동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익숙한 베이징 공항을 걸으며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목적을 찾았거든요. 제가 왜 이 여행을 떠났는지 다시 생각해봤어요.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존중은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공항의 서점에 들러 독일어 책과 독일 문화에 대한 안내서를 샀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뭔가 큰 일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보였어요. 독일은 어땠니? 엄마가 물었어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줬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엄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직 배울 게 더 많아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거실에 앉아 저는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툴렀던 첫 시작, 지우 씨와의 만남, 그리고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부모님의 얼굴에 깜짝 놀란 표정이 보였지만 동시에 흥미로워 보였어요. 정말 멋진 모험을 했구나. 아빠가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말했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우리도 더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가슴속 깊이 따뜻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변했듯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도 변하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제 새로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직접 세상을 보도록 격려함으로써요. 그날 밤 짐을 풀면서 독일어 책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내일 저는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머지않아 다시 독일에 갈 수 있겠죠. 이번엔 정말 그곳 사람들과 문화에 진정으로 교감할 준비가 된 상태로요. 그날 밤 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꾸며 잠들었어요. 그 꿈은 커다란 꿈이었지만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발걸음을 하나씩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